저는 5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70대 이후의 운동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운동하다 쓰러졌다는 이야기, 혹시 아직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나는 꾸준히 걷고 땀 흘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70대 이후의 몸은 새 차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엔진이 많이 달아있는 오래된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엑셀을 밟으면 잘 나갈 것 같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리를 받는 건 엔진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은 이미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85살, 의사로 일한 지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 상당수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령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해 전 78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술도 드시지 않았고 담배는 평생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조깅했고 주말이면 등산을 하며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늘 걷던 그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고요. 몸이 약해서도 아니라고요. 70대 이후의 몸으로 40대의 기준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운동이라도 오히려 몸을 위험으로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어떤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래 움직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몸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75세를 넘기면서 우리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이 심장입니다. 젊었을 때의 심장은 고무공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조금 빨리 뛰어도 혈액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시 힘있게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장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심박수만 빨라진다고 해서 혈액이 더 잘 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뜨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근육 자체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즉 심근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위험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잘 늘어났다 줄어들며 압력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70대를 넘어서면 혈관의 탄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단단해진 혈관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취약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동작을 할 때 혈압이 확 치솟는 일이 생기는데 이걸 흔히 혈압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분도 이 순간을 계기로 큰 사고를 겪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아주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뼈와 관절의 변화는 더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속이 비어가고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의 낙상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넘어지고 웃고 일어났을 상황이 75세 이후에는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 긴 입원, 움직임의 제한, 그리고 그로 인한 또 다른 합병증까지.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빠르게 바꿔놓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 가지 착각 속에 머무릅니다. 숨이 차야 운동이다. 안 힘들면 효과가 없다. 이 말들은 젊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는 순간 몸은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운동은 건강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위험을 조금씩 앞당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젊을 때의 기준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중단해야 할 운동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열심히 하는 운동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함 하나로 살아오셨고 운동도 그 연장선에서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숨이 찰 때까지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조금 힘들어야 몸이 단련된다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에서는 그 성실함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운동, 조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땀이 나야 운동이다. 숨이 차야 지방이 탄다는 말 익숙하시죠?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부드럽고 혈관이 탄력 있을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도 몸이 그 변화를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은 점점 딱딱해지고 피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숨이 찰 때까지 뛰면 심장은 빠르게 뛰기만 할 뿐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쓰러지기 전까지 특별한 신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평소처럼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끊어야 한다면 그 순간 이미 몸에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때는 참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업로브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등산, 그 중에서도 내리막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는 게 힘들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은 내려오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조심조심 걷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이 놓이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바로 그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4배에 가까운 압력이 실립니다. 젊은 관절이라면 견딜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연골이 닳아있는 무릎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그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수술과 긴 입원이 이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완전히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지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득이하게 경사가 있는 곳을 걸어야 한다면 지팡이를 사용해 무릎에 가는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상 인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몸을 위험에 밀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깅과 등산 하산은 많은 분들이 몸에 보재 좋을 거라 믿고 해오던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야 할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운동보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이 먼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큰 충격을 주는 또 다른 운동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험을 쌓아가는 운동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셨다면 다음 내용은 반드시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이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가며 이게 면역력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혹은 특별히 단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순간 70대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충격을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진다고요. 실제로 젊은 몸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잃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관과 심장은 더 이상 빠른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수축과 이완이 비교적 부드럽게 이루어지지만 70대 이후의 혈관은 이미 탄성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단단해진 혈관이 갑자기 오그라들면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의 압력이 한순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가길 바라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뇌와 심장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던 분도 이 순간을 계기로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찬물 샤워나 맹수 수영을 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오신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늘만 이상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날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은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목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온도차가 클수록 몸에 가해지는 충격도 커집니다. 심장은 순식간에 압박을 받고 혈압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준비할 시간도 대처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관련된 운동이나 샤워를 모두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차가움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오히려 노년의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서서히 이완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실 때도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온수풀이나 체온과 비슷한 물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물속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몸을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자극으로 몸을 시험하는 대신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년의 건강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제시입니다. 다음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위험을 키우는 운동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부담을 쌓아가는 행동들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가장 큰 부담을 만드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자주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험은 서서히 쌓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고 계신 두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웨이트 운동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근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힘을 한 번에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비교적 잘 넘길 수 있지만 70대 이후의 몸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숨을 멈춘 채 힘을 주면 가슴과 배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그대로 혈관으로 전달되어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끌어올립니다. 평소 혈압이 안정적인 분도 이 짧은 순간에 200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뇌 혈관이나 약해진 혈관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이후에 뇌출혈로 이어지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웨이트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법만 바꾸면 웨이트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무거운 중량을 몇 번 드는 것보다 가벼운 중량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충분히 자극하면서도 심장과 혈관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짧게 타는 자전거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은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입니다. 한 번 타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씩 쉬지 않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곳은 다리가 아니라 안장에 닿아 있는 골반 부위입니다. 자전거 안장은 생각보다 좁고 단단합니다. 그 위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속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엉덩이가 저리거나 불편한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심지어 배뇨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증상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고 계속 타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눌린 신경과 혈관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쉬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30분을 탔다면 반드시 내려서 5분 정도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눌려있던 부위의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신경도 숨을 돌릴 시간을 얻습니다. 자전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틈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운동은 참고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숨을 멈추고 버티는 순간, 또는 불편함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순간, 그 대화는 끊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즐겁게 하는 운동이지만 척추에 큰 부담을 주는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취미로 즐기고 계신 활동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셨다면 다음 내용 역시 꼭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골프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골프는 걷기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마음도 즐거워서 괜찮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골프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문제는 골프를 치는 방식, 그 중에서도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의 척추는 물기를 머금은 수건처럼 어느 정도 비틀림을 견딜 수 있지만 노년기의 척추는 속이 비어가는 다공성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척추를 순간적으로 세게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면 압박골절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어려운 점은 초기 증상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이 눈에 띄게 굽고 키가 줄어든 걸 느끼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문제는 허리 통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이 굽어지면 갈비뼈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폐를 누르게 됩니다. 숨이 차고 깊게 숨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동시에 위와 장이 눌리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골프 스윙을 줄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 욕심입니다. 예전처럼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 동반자들 앞에서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욕심이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몇 미터 더 보내는 대신 몇 년을 더 편안하게 걷는 쪽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전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허리를 끝까지 비틀려고 하지 말고 팔과 어깨의 움직임 위주로 가볍게 스윙하는 겁니다. 공이 조금 덜 나가도 괜찮습니다. 스코어보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도 같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몸입니다. 골프는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골프를 완전히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즐기자는 것입니다. 힘을 증명하려는 운동은 젊은 시절에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몸을 이기려 하지 말고 몸과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운동 습관은 모두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지금의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하게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안도하십니다. 위험한 운동을 피하라는 말만 들으면 몸을 아예 쓰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순서와 방식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5분입니다. 이 시간을 저는 늘 엔진 예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몸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압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거나 급히 움직이다가 어지러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먼저 발목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합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혈액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입니다. 한쪽 무릎씩 가볍게 세웠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관절에 부담 없이 잠들어 있던 다리 근육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지개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뻗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몸 전체를 늘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몸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분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아침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내 몸을 돌보고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경제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여전히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지여야 하고 숨이 차지 않아야 하며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경사가 있는 길이나 울퉁불퉁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팔트보다는 공원 산책로처럼 바닥이 비교적 부드러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신발 역시 발을 꽉 조이지 않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걷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혼자라면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숨이 가빠서 말이 끊어진다면 그건 이미 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걷근기는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걷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로만 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혹은 자주 반복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의 평지 걷기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부러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여유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 두 단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하지 않고 갑자기 끝내지 않습니다.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목표를 크게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운동은 목표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그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기본 틀이 잡혔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으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어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몸을 깨우고 안전하게 걷는 기본 리듬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팔과 어깨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힘을 잃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만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걷기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근력 운동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심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에는 분명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고 혈압이 갑자기 오를 걱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몸에 특히 잘 맞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급하게 당기지 말고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힘을 줍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힘을 풀며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만으로도 어깨와 팔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발에 걸고 무릎을 펴는 동작을 더하면 허벅지 근육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버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한 칸 오를 때, 균형을 잡을 때 필요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운동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 작은 자극이 쌓여 넘어짐을 막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물속 걷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노년의 몸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미지근한 물속에서는 관절이 체중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이 자연스러운 운동 부하가 되어 근육과 혈액순환을 함께 자극합니다. 루디스곡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수풀이나 체온과 비슷한 물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땅 위보다 숨이 덜 차면서도 몸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물이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도 적고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혈액순환입니다. 물의 압력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물속 걷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역시 더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오늘은 여기까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 밴드 운동과 물속 걷기의 공통점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이 차지 않고 통증을 참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움직인 뒤에도 피로가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개운함이 남습니다. 이 느낌이 바로 지금의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하루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낮에는 안전하게 걷고 집에서는 근육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물속에서 관절을 쉬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인 움직임은 몸을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들에 대해 차분히 답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에서 원칙과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단순한 운동 문제가 아니라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과 바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포톡다가 다리가 아플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도 참고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통증과 쉬어도 계속 남는 통증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잠시 멈춰서 서거나 허리를 조금 숙였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건 무리로 인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걷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멈춰도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저린 느낌이 심해진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 팔과 다리는 마른데 배만 나와도 괜찮나요?입니다. 이 체형은 단순히 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줄고 배 안쪽에 지방이 쌓이는 형태는 몸의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럴 때 무작정 밥을 줄이기보다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몸을 지탱해줄 근육이 남아있는지입니다. 비싼 운동화나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아는 것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신발은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워치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숨이 차지 않은지, 대화가 가능한지, 운동 후 몸이 지나치게 지치지 않는지 이 세 가지만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펴는 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안에서 의자밴드 운동을 하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날씨에 상관없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완전히 쉬어도 괜찮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겪은 뒤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두려움을 함께 표현하십니다. 다시 쓰러질까봐 혹은 몸을 더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운동은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아주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 의자 운동, 물속 걷기처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회복을 돕는 도구이지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확인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오래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용기를 내서 더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멈출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흩어져 있다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리 제가 이 긴 시간을 들여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더 세게,
더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매일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몸을 아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강도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무리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유행보다 내 몸의 신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숨이 차지 않고 통증을 참고 버티지 않아도 되고 운동을 마친 뒤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방향은 맞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발로 병원을 나서는 분들도 있었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로 갑자기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운동법이 아니라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였느냐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어르신의 뒷모습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넘어질 걱정 없이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는 가장 성공적인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리로 오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자산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분명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지만 그 방식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겁주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이야기, 무리하지 않고 오래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에도 편안한 몸으로 눈을 뜨시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